안녕하십니까. 바디프렌드 메디컬 R&D 센터 연구원 권준명입니다. 저는 AI를 사용한 헬스케어 파라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종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진료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AI라는 의료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에서 실제 코딩을 하는 인공지능 개발자로 CTO를 맡고 있고 바디프렌드 R&D 센터에서 연구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가 뒤처졌던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의 흐름을 저희가 이제 캐치업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환자 혹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태를 파악하는 정보가 이제 생체 신호, 바이오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혈압, 아니면 숨쉬는 속도인 호흡수 같은 것들이 있겠고, 뇌파라던가 아니면 심장이 뛸 때 만들어지는 심전도 같은 것들이 생체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항상 심장은 뛰고 그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정기적 신호가 이제 심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전도는 이제 심장의 정보를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피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심전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입원할 때 항상 심전도를 찍고 수술 전에도 항상 심전도를 찍고 심전도는 기본 검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는군요. 그래서 이런 심전도가 더 각광받는 이유는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하드웨어적으로 확대되는 데 있습니다. 애플의 이제 애플 와치에서도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고 갤럭시 와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고 1, 2년 전부터 이미 작은 기구에서도 심전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심전도로 지금까지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은 몇 개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심장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뛰느냐에 대한 부정맥, 그리고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 자체가 이제 죽어가는 이제 심근경색,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이제 심전도를 분석을 해서 측정을 하고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계적인 방법의 한계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로지스틱 회계라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을 했고 의사들이 심전도를 보는 방식은 지금 이 화면과 같습니다. 이제 왼쪽 화면에서 보듯이 심전도의 어느 부분이 1mm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몇 mm가 낮아졌는지를 가지고 이 질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비만해지면 심장과 심전도 정극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심전도 자체가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의 성향들이 심전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고전적인 통계적 한계로는 사실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이전의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의사가 계속 진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심전도의 어떤 부분이 한 몇 미리 이상 정도 되면 질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방법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하면서 이 심전도는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의 심전도야. 이 심전도는 심근경색이 없는 사람의 심전도야. 라고 계속 입력을 하면서 그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특성을 파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심전도의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하고 메이오 그룹에서 2019년도 초에 이제 첫 번째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심장은 이제 펌프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든 판막 질환이든 어떤 질환이든 점점 심해지면 그 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라는 질환이 생기는데, 그 심부전은 원래 심전도로 진단을 할 수 없었던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저희와 메이오 클리닉에서 작년 초에 저희가 심전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함으로써 심부전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먼저 발표를 했던 거는 이제 빈혈을 진단을 할 때 피 검사를 체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전도만으로 빈혈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저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빈혈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혈액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숫자가 적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심장 자체에 산소가 덜 가게 되고 심근경색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심전도의 변화가 있는데, 기존 방법으로는 그런 심전도의 미약한 변화를 어떤 진단 방법으로 만들 수 없었다면 이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심전도로 빈혈을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고, 빈혈이 있다 없다뿐만이 아니라 그 빈혈 수치 자체를 그 심전도로 그 밝혀낼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이제 란셋 디지털헬스에 저희가 표지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메이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피 검사를 해야 되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질환을 심전도로 진단할 수 있다는 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 환자에서 측정을 한 건데요. 이제 심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변으로 노폐물이나 이런 미네랄 칼륨을 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그 내 칼륨 수치가 혹시 높아지진 않았는지라는 공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칼륨 수치를 피 검사를 한 게 아니라 심전도를 통해서 그 칼륨 수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됐고, 이제 실제로 여러 기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핑퐁 하듯이 이제 한 개씩 질환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그 심부전뿐만이 아니라 나이나 성별을 심전도로도 측정할 수 있다. 아니면 부정맥을 진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맥이 앞으로 발생할 것도 이제 심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심근경색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는 논문 수는 적지만 더 다양한 범위에서 이제 빈혈이라던가 심근경색,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막 질환, 부정맥, 그리고 심정지 같은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텝들을 돌파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우선 말씀드리면, 우선 이게 과연 사람보다 더 정확할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이 이제 점점 오래되면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자심실 비대라는 질환이 생기는데, 그 자심실 비대를 심장내과 의사 4명과 AI가 대결을 해서 얼마나 심전도로 더 잘 맞추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 개발한 인공지능이 심장내과 의사 4명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건, 어떤 질환이 있다 없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태를 우리가 계측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질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점점 악화돼서 중환자로 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의 심장이 곧 멈추는 심정지가 일어나는 것을 심전도로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심정지를 이제 심전도로 미리 예측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야 되는 중환자 상태를 심전도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환이 있다 없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향후 짧게는 뭐 일주일, 길게는 뭐 2년 정도 안에 어떤 질환이 이제 발생할 거를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질환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다는 사람들을 이제 관찰했더니 이제 실제로 그 질환이 정말 발생했더라라는 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판막 질환과 이제 폐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그 딥러닝이라는 방법 자체가 블랙박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 병원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심정지 예측 같은 경우에도 어떤 환자가 곧 심장이 멈출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고 해도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단점이고, 그걸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라는 단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근데 그 인공지능이 그런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익스플레이너블 인공지능, 익스플레이너블 AI를 개발을 하고, 그걸 이제 부정맥 진단에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이제 불규칙하게 되는 부정맥을 진단을 하는 연구고, 그 연구 개발한 이제 데이터는 세종병원 데이터로 개발을 한 이후에 이제 중국과 미국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함께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으실 만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심전도를 찍으면 이렇게 양팔에다가 이제 전극을 대고 지금 그림처럼 가슴에도 이제 6개의 전극을 꼽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이 있으면 심장을 여러 각도에서 봐야 이제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은 크게 세 가닥인데, 어떤 한쪽이 막혀서 그쪽에 심근경색이 오면 그쪽에서 심전도를 찍어야 이제 진단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삥 둘러서 12개의 전극을 붙여서 이제 심전도를 찍을 수 있다. 찍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워치라던가 갤럭시 워치 같은 게 공격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한 줄만으로는 심근경색이나 다양한 질환을 진단할 수 없지 않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공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팔과 양다리에 붙여서 찍는 심전도, 그 육류도 심전도를 가지고 가슴에 있는 심전도를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생성을 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심전도 6줄이 이 사람의 실제 팔과 다리의 전극을 붙여서 찍는 심전도고, 그걸로 이제 생성해낸 심전도가 가운데 있는 심전도고, 실제 이 사람의 심전도는 맨 오른쪽에 있는 심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슴에 이제 붙일 필요 없이 양팔과 양다리에 있는 심전도만으로 이제 나머지 심전도를 생성해낼 수 있고, 실제 이걸로 심근경색을 진단을 해봤더니 기존의 이제 심전도 기계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심전도를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심장내과 전문의나 저희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환자의학과 전문의가 교과서처럼 들고 다니는 게 이제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인데 5년마다 개정되는 거고, 2020년 가이드라인에 저희 연구 결과가 이제 실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의료인공지능이 가야 하는 방향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왓슨과 같이 나이나 성별, 그 앞서 발표해 주신 이제 CDM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뉴메릭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생체 신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생활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